자, 텍스트 마이닝 공부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챕터 4의 카운트 기반의 문서 표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첫 번째 동영상 마치고 오늘 저 두 번째 동영상 이제 시작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카운트 기반의 문서 표현의 개념이 뭐냐 이 얘기했고요. 그래서 back of words 기반의 카운트 벡터를 우리가 차근차근 우리가 직접 이 카운트 벡터를 만드는 걸 한번 해봤어요. 코드를 이용해서. 자, 오늘은 요 세 번째.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이 scikit-learn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아주 쉽게 이 카운트 벡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세 번째 주제 요 하나만 오늘 이번 두 번째 동영상에서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scikit-learn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의 패키지고요. 머신러닝에서 자주 사용하는 거죠. 자, 이걸 이용해서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카운트 벡터를 아주 쉽게 생성해낸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scikit-learn이라는 패키지 안에는요, feature underbar extraction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scikit-learn 그 웹페이지를 좀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텍스트나 이미지로부터 이 피처를 아주 쉽게 추출해내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에서 특히나 어떤 걸 사용할 거냐면 여기 카운트 벡터라이저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우리 파이썬 공부하다 보면 이제 클래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클래스. 그래서 뭐 디테일하게 좀 보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그걸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이 이 카운트 벡터라이저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사용한다. 이 함수가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다. 뭐 요 정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카운트 벡터라이저라고 하는 이 함수를 사용할 텐데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매개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 있는데 뭐 디폴트로 이용하면은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진 걸 그냥 디폴트 값을 사용할 거고, 우리가 뭔가 좀 디테일하게 수정 변환하고 싶을 때 이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일단 이름을 좀 알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요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잠깐 한번 훑어만 보고 가죠. 어떤 그 하이퍼 파라메타, 즉 여기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계학습의 용어로는 하이퍼 파라메타라고 하죠. 즉 우리가 뭔가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정해 줄 수도 있고 지정하지 않으면 그냥 디폴트 값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 그래서 먼저 한번 같이 소리 내서 읽어 볼까요? 자, 토크나이저, 그 다음에 stop words, 그 다음에 ngram range, max document frequency, mean document frequency, 그 다음 max features, vocabulary, binary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제 지정해 주는 건데 뭐 지정 안 하면 제가 디폴트로 바로 디폴트 값이 반영된다고 일단 말씀드렸고요. 자, 먼저 토크나이저는 원래 이 scikit-learn에 그 자체의 토크나이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regular expression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어떤 의도적으로 뭔가 어떤 토크나이저를 새롭게 하나 만들었다면 그것을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외부 토크나이저를 우리가 지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거 지정하지 않으면 scikit-learn이 가지고 있는 자체 토크나이저를 이제 사용한다. 자,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요. 좀 이따 예를 볼 거니까 자,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스타워즈도 그 scikit-learn이 제공하는 자체 불용어 사전을 사용해서 나중에 스타워즈 사용할 때 제거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 ngram range는 이게 이제 ngram이라는 것을 지금 아직 여러분들 잘 모를 텐데, 자, 예를 들면 I am a boy라는 이 센텐스가 있다, 이 다큐멘트가 있다 한번 쳐보죠.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우리가 observation을 이 벡터로 만들 때 I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 M이라고 하는 단어, A라고 하는 단어, boy라고 하는 단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첫 번째 문서 document 1은 1, 1, 1, 1 이렇게 되겠네요. 하나씩 들어갔으니까.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또 할 수 있냐면 이게 ngram이라는 개념인데요. 자, ngram이라는 것은 단어 하나하나를 피처로 사용하지 않고, 자, ngram에서 이제 뭐 2g, 3g 뭐 이렇게 부르는데 만약에 2g이면 I am이 있느냐, 즉 I am이 하나의 피처고요. 그 다음에 am
IMO가 하나의 피처고 a boy가 하나의 피처로 되어서 지금 뭐 첫 번째 다큐멘트에 IM이라는 게 있느냐? IM이 한 번 있다. 뭐 MO가 있느냐? 한 번 있다. boy가 있느냐? 한 번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Ngra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gram의 레인지를 mean과 max, 그러니까 저는 지금 2개짜리를 한 거고요. 3개짜리로 하면 IMO까지 하나의 feature, MO boy 하나의 feature, 뭐 이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개짜리도 넣고 3개짜리도 넣고 이게 다 여러 가지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자,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때 그때 한번 자세히 또 보도록 하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max document frequency라고 해서 어느 문서에 그 단어가 너무 많이 나타나는 것은 빼겠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타나는 것은. 그래서 max df보다 딱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뭐 50 이렇게 정해놓으면 이 전체 콜퍼스에서 빈도가 50번 이상 나타나는 것은 버려버리겠다. 너무 자주 사용하는 게 뭐 어떤 걸까요? 뭐 마침표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너무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 그런 것들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동영 PPT가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버렸는데요. 자, 지금 저희가 이제 max document frequency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mean document frequency는 요 미니멈 값을 정해놓고 이거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너무 어쩌다가 전체 콜퍼스에서 뭐 한 번 사용됐다, 2번 사용됐다 이런 것들은 또 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max underbar feature는 이 피처의 최대 개수를 지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정하지 않으면 콜퍼스에 등장한 모든 단어를 다 사용하게 될 거고, 그게 너무 많다. 나는 그냥 한 1000개만 사용하겠다. 그럼 맥스 피처를 1000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맥스 피처를 1000으로 했는데 콜퍼스에서 사용한 단어가 1000개가 안 되면 그거 다 사용할 거고, 만약에 뭐 2000개가 사용되면 빈도가 높은 1000개만 이제 사용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캐블러리는 내가 그 피처로 사용될 단어를 직접 지정할 때 이렇게 보캐블러리를 선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바이너리는 우리는 아까 이제 observation을 뭐 여기 x1, x2 닷닷닷 이렇게 이 단어들이 x로 표현해서 있을 텐데 다큐먼트 1이 이게 5번이고 이거는 1번이고 뭐 xp는 뭐 0번이고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이 바이너리라고 내가 이걸 정해주면 한 번이라도 나타나면 1, 안 나타나면 0, 한 번이라도 나타나면 1, 뭐 이렇게 1과 0으로 채우겠다. 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이퍼 파라메타를 필요시에 우리가 정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옆에 이제 주요 메소드. 그래서 이 카운터 벡터라이즈라는 클래스에 그 객체를 하나 만들어 놓고 뭐 객체를 만들어 놓고 점 해 놓고 이렇게 함수를 지금 보시는 이렇게 fit 함수라든지 transform, fit transform, get future names out 이런 함수를 쓸 수 있다. 자, 요런 그래서 요 메소드를 쓰면 진짜 너무 쉽게 우리가 카운터 벡터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fit 함수는 뭐 하자는 거냐? 주어진 그 문서 집합, 즉 콜퍼스에서 토크나를 수행하고 이제 특성 집합, feature set을 만든다. feature set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벡터라이즈 할 때 feature가 정해져야 되니까 자, 그것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transform은 방금 위에서 fit에서 만들어 놓은 feature set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다큐먼트가 딱 들어오면 이제 다큐먼트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부 다 그것을 카운터 벡터로 반환하는 작업을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observation에 여기를 뭐 I, 뭐 boy, 뭐 school 이런 단어를 찾는 것이 지금 fit 함수가 하는 것이고, 요걸 찾는 게 fit 함수를 하는 것이고, document 1은 0, 1, 0 이렇게 찾고, document 2는 뭐 3, 2, 1 이렇게 찾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transform이 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fit transform은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서 집합에 대해서 fit과 transform을 동시에 수행한다. 자, 그러면 애초부터 동시에 수행하면 되지 왜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걸 만들어 놨냐?
왜 만들어 놨냐면 아까 왼쪽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예를 들어 토크나이저를 내가 스스로 지정한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뭔가 스스로 지정하는 것들이 따로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따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트랜스폼을 따로 시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좀 이따 예를 좀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get underbar future underbar names out은 특성 집합에 있는 특성의 이름을 순서대로 반환한다. 그래서 어떤 future가 있는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즉 I라는 게 있고 boy라는 게 있고 뭐 school이라는 게 있다. 자, 위에서 이거를 이제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부연 설명 적어 놓은 게 과거에는 scikit-learn이 1.0으로 바뀌기 전에는 요까지만 쓰면 되는 건데 get future names라는 것만 쓰면 되는데 scikit-learn의 버전이 바뀌면서 out을 이제 쓰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scikit-learn을 1.0 버전 이상을 최신 버전을 다운받았다면 그냥 요까지만 적으면 아마 그 워닝 메시지가 뜰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게 out까지 붙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까지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실습을 좀 해볼 텐데요. 자,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가보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자, 일단 실습 바로 하기 전에 좀 정리를 해서 이 fit과 transform이라고 하는 그 이제 이 카운트 벡터라이저의 어떤 메소드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scikit-learn은 자체적인 토크나이저를 지원한다. 그래서 미리 사용자가 별도로 토크나하지 않아도 된다. 이럴 수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조정을 원한다면 우리만의 토크나이저를 미리 정의하고 그 다음에 scikit-learn에서 transform 함수를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여기 corpus가 있고요. 만약에 fit과 transform을 따로따로 한다면 먼저 fit 함수를 쓰면 여기서 토크나이저, 그러니까 scikit-learn이 제공하는 그 디폴트 자체 토크나이저를 사용할 수도 있고 내가 지정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starword를 내가 적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feature를 선택할 때 뭐 max document frequency, mean document frequency, 그 다음에 max future 이런 건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걸 사용해서 특성 집합 future set을 내가 먼저 만드는 작업이 일어날 거고요. 자, 그럼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되느냐? 생긴 모양 보시면 여기 보면 film, one, movie, like, even, time 이런 게 있다. 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거는 이게 빈도가 아니고 인덱스입니다. 인덱스. 그래서 이 필름이라는 것을 다음부터 0이라 부르겠다. 1이라는 것을 1이라 부르겠다. movie라는 것을 2라고 부르겠다. 그 다음에 이게 좀 타이포 같은데요. like는 이게 이제 3이라 불러야겠지. 이거는 4라 불러야 되고 이거는 5라 부르겠다.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scikit-learn은 작동이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이유를 얘기할 텐데. 자, 그래서 이제 feature set을 정해놓고 나면 이제 이 문서 하나하나를 불러와 가지고 우리가 이제 observation에서 지금 이 특성 future set을 만들었다는 것은 필름이라는 것을 내가 사용할 거고 one이라는 것을 사용할 거고 뭐 movie라는 것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정했다는 얘기고, transform에서는 document 1은 그러면 document 1은 아직도 여전히 그냥 문서거든요. 그냥 문서니까 이것을 다시 토크나이저 해야 되고 스타버즈 하고 문서별 특징 추출해 가지고 위에서 만든 이 future set이랑 합해서 특성 벡터를 만들어야 된다. 즉 document 1은 이게 한 번이고 이건 두 번이고 이건 안 들어가고 뭐 이렇게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이 결과물을 자, document 2가 들어가면 뭐 3, 0, 1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요 정보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런 형태로 나타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좀 특수하죠. 이 00은 5, 00, 01은 3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하나 요걸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자, 이 005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튜플이죠. 이 튜플. 자, 이거 첫 번째 0은 첫 번째 문서. 두 번째 0은 아까 위에서 말했던 이 인덱스 퓨처가 몇 번이 이 5는 빈도 5번 나왔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요렇게 표현할 것을 요런 식으로 표현한다. 자, 그 이유는 뭐냐? 이게 너무 스팔스한 벡터일 수 있거든. 즉 특성 벡터가 너무 희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저장 공간이나 연산 속도에 문제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scikit-learn에서는 CSR 포맷이라 그래가지고 compressed sparse row라는 뭐 이런 이름인데 독특한 형태로 데이터를 관리한다. 자,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중에는 요렇게 나온 걸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요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feed과 transform을 한 방에 할 수도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한글을 분석하면 코 NL파이로 형태소 분석해가지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scikit-learn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토크나이저를 사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자, 그래서 별도의 토크나이저를 사용해야 되니까 이때는 feed과 transform을 따로 분리시켜서 해야겠네요. 일단 그렇게 요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scikit-learn에 있는 패키지를 쓰고 있는데요. 이 scikit-learn은 여러분 이 홈페이지, 이 웹페이지 주소에 가보시면 요런 이제 사이트가 나타날 텐데 머신러닝을 즉 기계학습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아주 유용한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의 거의 대부분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뭐 classification, regression, clustering, dimension reduction, 뭐 model selection 있는데 그다음에 여기 이제 pre-processing에 가면은 이제 우리 텍스트 마이닝을 하기 위한 것들을 또 많이 사용할 수 있고요. 물론 텍스트 마이닝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 이런 걸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 공부하면서 아주 자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뭐 말로 설명이 조금 돼 있는데 모든 내용이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이 텍스트 마이닝과 관련이 있고요. 특히 전 처리는 텍스트에 대한 전 처리를 지원한 모듈이 아주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카운터 벡터라이저 이런 거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아나콘다를 여러분이 이제 사용하고 있든지 아니면 그 콜랩을 사용하고 있으면 이게 기본으로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이제 가상 환경이라는 거, 버추얼 인바이러먼트 만들어서 뭐 프로젝트마다 가상 환경을 따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 가상 환경에 요걸 또 설치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설치에 관련된 거는 뭐 요쪽에 가상 환경을 쓸 때 따로 설치를 해야 한다면 자, 요 웹페이지 가서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사용해 볼까요? 자, 그래서 먼저 로우 함수를 이용해서 리뷰의 원문을 가져와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웠던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 리뷰즈에다가 뭘 넣을 거냐? 요 로우 함수 써가지고 파일 아이디를 넣어서 원문을 이제 불러오는데 그 파일 아이디는 여기 file IDs라는 함수로 불렀던 것을 그 결과를 가지고 이 포문을 이제 돌아가는 거죠. 이 포문이 돌아간다. 자, 그러면 리뷰에 이제 원문이 모였을 거고요. 자, 이제 바로 카운터 벡터라이저로 객체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scikit-learn의 feature extraction의 뭐 .text에 여기 카운터 벡터라이저라고 하는 모듈을 불러오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카운터 벡터라이저의 모든 그 하이퍼 파라메타 매개 변수 우리가 뭔가 지정해 줘야 되는 것들을 디폴트로 사용한다면 그냥 괄호만 그대로 쳐서 요런 이제 오브젝트를 만들면 돼. 그런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 우리 그 워드 퓨처즈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미 뭐 이렇게 뽑아 놓은 게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게 뭐 마침표나 숫자 이런 거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만든 거 다 버리고 만들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한다면 이제 버케블러리에 우리가 이 피처 셋을 직접 정의해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일종의 하이퍼 파라메타 버케블러리라는 게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CV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CV가 이제 뭐냐 이거 프린트해서 보라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버케블러리를 쭉 보여주면서 그냥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카운터 벡터라이저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했다. 그까지고요. 자, 여기서 이제 fit underbar transform을 이용해 가지고 특성 집합을 생성하고 이제 feature set도 생성하고 그다음에 그 다큐멘트들을 전부 다 그 피처의 값들을 다 만들어내는 작업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트 벡터를 한번 생성해 보자. 그래서 CV 아까 그 객체에다가 fit underbar transform에 우리 그 원문 리뷰즈를 넣어서요. 그럼 결과물이 이제 리뷰스 언더바 CV에 들어가 있을 텐데.
자, 먼저 몇 가지 좀 확인해 볼게요. 자, 이 결과가 이제 뭔지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get underbar future underbar names underbar 원래 out까지 있는데, 자, 여기 원래 out까지 있는데 이것은 사이킷 새로운 버전이고요. 옛날 버전은 그냥 여기 names로 이렇게 끝나도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제 컴퓨터는 지금 아나콘다가 좀 최신 버전이 아니어서 그냥 옛날 거 썼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 보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feature들 하나하나를 다 보여준다. get features name이니까 feature의 이름들을 다 얻겠다 해서 쭉 보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그 scikit-learn의 카운트 벡터라이저로 뽑은 거고, 이걸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word features라고 아까 그냥 vocabulary라는 하이퍼 파라미터에 넣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미리 앞선 지난번 동영상에서 만들어 놓은 거. 그걸 리식해 보자 그래도 요로서 요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차이가 없다. 똑같은 일을 한 거다. 자,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미 사실은 그 feed underbar transform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가지고 이미 사실은 만들어졌어요. 사실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냐? observation, document 1, 2 다다다 있고, 뭐 아까 필름도 있었고 뭐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 숫자가 뭐 2, 3, 0 이렇게 뭐 1, 5, 2, 뭐 0, 0 이렇게 있을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만들어졌어요. 요것도 만들어졌고 요것도 만들어졌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types of count vectors, type of count vectors라고 치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feed underbar transform 함수 써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타입을 보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타나요. 뭐 클래스, scipy, sparse, 아까 CSR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낸다 그랬죠. 이런 형태로 보여주지를 않아요. 그죠? 이거를 다른 형태로 보여줄 겁니다. 자, 그런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shape of count vectors, shape of count vectors. 이게 지금 그 리뷰가 몇 건이었어요? 아, 2000건이죠. 2000건.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그 피처의 개수를 몇 개로 만들었었죠? 1000개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2000까지, 리뷰는 2000개까지 있다는 얘기고, 이거 뭐 필름부터 쭉쭉쭉쭉 해가지고 이 제일 마지막 요까지가 1000개가 있다는 얘기지. 그 얘기죠. 그래서 만들어졌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리뷰 언더바 리뷰 언더바 CV의 쉐입을 보면 그렇다. 그다음에 이제 샘플 오브 카운트 벡터를, 샘플 오브 카운트 벡터를 진짜 구체적으로 보자.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리뷰 언더바 CV에 0이라고 하면 첫 번째 문서가 되겠죠. 첫 번째 문서. 바로 요 문서를 말하게 되는 거고, 그거를 10개까지만 찍어봐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 둘, 셋, 넷 해서 10개까지만 찍어라. 그러면 이제 요렇게 좀 보여주면 좋은데, 그게 어떤 형태로 되었다? CSR 형태로 되었다. CSR 매트릭스 형태로 되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서에 첫 번째 단어, 첫 번째 문서에 그러니까 0번째 단어, 1번째 단어, 2번째 단어, 3번째 단어, 4번째 단어, 근데 6번째 단어, 6번째니까 5가 없잖아요. 5가 없는 이유는 지금 이 얘기죠. 자, 여기 조금만 더 친절하게 하면, 자, 이게 뭐 그냥 워드 1이라고 할까요? 워드 2. 이렇게 합시다. 워드 0, 워드 1, 워드 2, 워드 3, 워드 4, 워드 5, 워드 6 해서 이게 숫자가 워드 999까지 가겠네. 1000개의 단어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 말은, 자, 이게 6이란 얘기는 첫 번째 문서에 0번째가 6이다. 이게 6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 이게 3이다. 2는 이게 6이다. 이게 3이다. 네 번째 이게 3이다. 그 다음에 6이 2란 얘기지. 이게 2고 7도 없네요. 7도 없고, 그 다음에 이거 좀 좁은데 좀 다시 쓸까요? 워드 5, 워드 6, 워드 7, 워드 8이라고 한다면 6이 2고 7도 없고 8이 8번째, 워드 8이 1이고 이렇죠. 그럼 없는 건 뭐겠어요? 이게 0이란 얘기예요. 즉 0이 아닌 값들만 가지고 있는 거거든, 이게. 그죠? 그래서 이 정보가 지금
이렇게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보가 이렇게 나타났다. 그래서 numPy의 ND 어레이와 다르죠.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이 우리가 만들어낸 cb reviews underbar cb라고 하는 fit underbar transform 함수를 써서 만들어낸 이것은 이게 이걸 쳐보면요, 이게 2000바이 1000에 그러니까 행이 2000개고 열이 1000개인 스파르스 매트릭스다. 숫자들이 들어있다 이 얘기고요. 자, 그러면 근데 여기에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좀 적혀 있는데 이 말 뜻은 자, 이런 뜻을 지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행렬의 크기는 이런 크기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다시 잠깐 얘기하면 observation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2000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1000인데 1000개가 있는데 그 안에 실제 그 안에 값은 요만큼 들어있다. 즉 0이 아닌 숫자들이 25만 개가 들어있다. 근데 원래는 몇 개 있어야 돼요. 나머지 값은 다 0이다. 여기 몇 개 있어야 돼. 2000 곱하기 1000 해야 되니까 원래는 200만 개의 셀이 있는 거야. 여기 200만 개. 여기 이 숫자가 200만 개의 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나머지는 다 0이고 25만 개만 어떤 숫자가 있더라. 1원, 6, 3, 2 이런 숫자가 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200만 중에 25만 개니까 약 한 12% 정도만 숫자가 있고 계속 출현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이다. 이런 게 이제 스파르스 매트릭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효과적으로 관리하려고 나머지 0으로 꽉 차 있는 걸 다 갖고 있을 필요 없으니까 우리 CSR 포맷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렇게 나타내었다. 자, 그런 말이 되겠죠. 자, 이걸 우리가 친숙한 형태로 보고 싶다면 자, toArray라고 하는 메소드를 씁니다. 그래서 자, 먼저 우리 앞절에서 이미 본 건데요. 그래서 future sets 해가지고 첫 번째 문서에 한 20개 칼럼의 숫자를 한번 보자. 그랬더니 20개 칼럼, 그러니까 한마디로 observation의 word 0, word 1, word 19까지 자, 다큐멘트 0번째 다큐멘트라고 할까요? 이거의 숫자가 뭐다가 이렇게 나타나 있더라. 자, 그 얘기고요. 근데 방금 우리가 만든 리뷰 언더바 cv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toArray로 해가지고 함수를 시켜서 첫 번째 문서에 똑같이 20번까지 찍어봐라 한 게 밑에 나왔다. 자, 그런데 보면은 이게 이제 위에는 컴마로 돼 있고 지금 리뷰 언더바 cv는 컴마도 없이 돼 있는데 원래 이제 이게 같아야 되는 거거든. 이렇게 순서대로 해가지고 자, 그럼 대부분 같은데 좀 제가 지금 파란색하고 빨간색 표시해 놓은 거 이거 두 개가 다르고 요 두 개가 원래 짝인데 이게 다르잖아요. 다른 이유는 정규 표현식으로 만든 토크나이저 위에 거 이 아까 future set이라고 만들어 놓은 얘가 정규 표현식으로 우리가 토크나이저 만든 거고 근데 밑에 있는 얘는 카운터 벡터라이저로 우리가 만든 거거든. 자체 내장된 토크나이저로. 그러니까 토크나이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게 뭐 빅 이슈는 아니에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같고 한두 개 틀릴 수가 있다. 그 얘기고요.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이게 뭐 숫자가 지금 정확하게 뭐다 이걸 찾는 것보다 과연 우리가 이 카운터 벡터라이저로 만들어낸 이 리뷰 언더바 CV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칼럼이 몇 개고 뭐 행이 몇 개고 자,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get future names out이라고 이제 했던 그 반환, 그 future 이름들을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단어들의 순서는 그 리뷰 언더바 CV에 있는 특성값의 순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들어있는 게 요거의 순서하고 똑같다. 자, 그래서 위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각 특성값을 단어와 함께 보고 싶다면 자, 이게 이제 사실은 그 value, 요 value 값이잖아요. 지금 이 말은 위에 있는 요것이 여기 있는 이 value를 나타낸 거고
순서대로 나타낸 거고, 그다음 우리가 get future out이라고 얻었던 이것은 요 워드의 순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매칭해서 바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냐? for문 돌리는데 zip 함수를 써가 zip 함수 좀 이따 설명하고요. 뭐와 뭐 사이 여기 컴마가 하나 있지. 그래서 이 zip 함수는 저 밑에 오른쪽에 살짝 보면 여기 이제 파이썬의 어떤 함수인데 여러분이 친숙하지 않으면 좀 보라고 해놓은 거예요. 자, zip 함수에다가 이렇게 리스트를 두 개를 넣으면요. 여기 리스트가 하나 있고 여기 리스트가 하나 있으면 zip은 자리에 맞게끔 이렇게 1, 4를 이렇게 만들고 2하고 5를 묶어서 이렇게 만들고 튜플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로 만들려고 그랬으니까 리스트로 이렇게 만들었네.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get future underbar names underbar out까지 해도 되고 names로 과거의 scikit-learn 버전 이렇게 했었죠. 거기서 20개 뽑은 거하고 위에서 우리 벡터 값 구한 거 있잖아요. 리뷰 언더바 cv에 이거를 투어레이 해가지고 20개 뽑은 거가 순서가 딱딱 맞다는 거지. 즉 요거하고 짝이 지어지고 요거하고 짝이 지어지도록 지금 하는 그런 작업이죠. 그래서 프린트 워드 찍고 카운트 찍어라. 여기 콜론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마침표 찍어라 했더니 워드 찍고 카운트 찍고 컴마 찍고. 자, 이 얘기는 필름이 6번 나타났다. 이 다큐먼트 제로에. 그 다음에 원이란 단어가 3번 나타나고 무비란 단어가 6번 나타났다. 다큐먼트 제로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벡터화 시킨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카운트 벡터라이저로 다큐먼트를 벡터화, 카운트 벡터로 만든 거죠. 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것은 사실은 요런 매트릭스를 만든 거예요. 이 DTM이 다큐먼트 텀 매트릭스야. 다시 말하면 observation에 다큐먼트 1, 다큐먼트 2 이렇게 증가하고 여기는 사실 저는 워드라고 썼지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텀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큐먼트 텀. 그래서 텀 1, 텀 2 이렇게 매트릭스로 만드는 작업을 지금 우리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문서를 행으로 단어를 열로 했고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지금 다른 일을 좀 하다 보면 나중에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즉 텀 다큐먼트 매트릭스. 이 말은 이쪽이 텀이고요. 이쪽이 다큐먼트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2000이고 여기가 1000이면 텀 1000이 있으면 1에서부터 1000까지를 이렇게 쓰고 다큐먼트를 1에서부터 2000개의 칼럼을 이렇게 만든 그런 매트릭스도 있다. 요거를 term document matrix라고 그러고요. 위에 있는 걸 document term matrix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필요할 때 이런 일을 쓸 수도 있습니다. 즉 행과 열을 바꾼 거니까 우리 이 둘의 관계는 뭐죠? 그러면 매트릭스에서 말하는 그래서 트랜스포즈죠. 트랜스포즈 전치 행렬을 만드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쓸 수 있다. 자,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scikit-learn을 이용해 가지고요. 아주 쉽게 다큐먼트를 카운트 벡터로 바꾸는 작업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벡터가 만들어지면 이제 뭔가 기계학습의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자, 이제 제법 많이 준비가 됐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